침묵은 금이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그의 작품들은 서양 철학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명언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침묵은 지혜 중 가장 훌륭한 답이다. 내 말이 맞아. 이 인용문은 일반적으로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과 동일시됩니다. 이 인용문은 때때로 침묵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논쟁이나 의견 불일치의 상황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상황을 악화시키고 상대방을 더 격분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흥적으로 말하면 실수를 하거나 후회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존경과 존중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말하고 있다면 그들의 말을 듣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침묵은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때로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존중과 존중을 보여주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질문은 배움의 첫걸음입니다. 질문을 하면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을 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질문은 지혜의 열쇠입니다. 질문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성이 인류를 이끌고 욕망이 인류를 이끄는 것이다. 인용문은 지성과 욕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지성이 더 고귀한 힘이고 욕망은 더 낮은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성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욕망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의 이 인용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성과 욕망 사이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욕망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합니다. 우리는 지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는 각자에게 속한 것을 가진다. 정의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정의가 각각에게 적합한 것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각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의 이 인용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억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식 부족이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라. 플라톤의 유명한 명언이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로 해석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명언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본성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이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알수록 우리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우리의 목표와 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찰하고 자신의 생각, 감정,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보람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알수록 우리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학습자이다. 리더십에서 자주 인용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리더가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리더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고 워크숍에 참석하고 멘토를 찾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실수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성장합니다. 좋은 리더는 또한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코칭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학습자이다라는 문구는 리더십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리더는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공평함은 이성의 첫 번째 원칙이다. 이 명언은 공평함이 이성의 근본적인 원칙이며 모든 사회와 정부의 기반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평함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는 원칙입니다. 그것은 차별이나 편견이 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원칙입니다. 공평함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따라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공평함은 사회의 주요 가치입니다. 그것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공평함은 또한 사회적 정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공평함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 합니다. 공평함은 단순한 도덕적 원칙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원칙입니다. 공정한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삶의 연습이다. 철학은 지혜와 도덕에 관한 연구입니다.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 옳고 그름, 행복과 같은 주제에 대해 생각합니다. 철학은 종종 이론적인 연구로 여겨지지만 삶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철학을 삶의 연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철학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가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와 믿음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철학을 삶의 연습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철학을 사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가 문제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을 삶의 연습으로 사용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우리가 더 관대하고 이해심 많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철학을 삶의 연습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책을 읽고 철학 강의를 듣고 철학자와 토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철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와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복잡하고 도전적인 주제이지만 매우 보람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철학을 삶의 연습으로 사용하면 더 나은 이해, 더 나은 결정, 더 나은 사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은 영혼의 음식이다. 지식은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표현하는 고전적인 문구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 가르치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만족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식을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영혼의 음식이므로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